안녕하세요, 조윤범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오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페라, 클래식 음악에서 최상위에 있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페라가 대중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클래식 음악은 모두 대중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클래식의 모든 장르가 총망라되어서 총집결된 그런 무대 예술이 바로 오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페라라는 말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라는 단어는 그냥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창작품, 이런 걸 오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부터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페라를 말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오페라를 정확히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호불호라고 합니다. 네. 호불호가 심하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네. 우린 그냥 오페라라고 부르죠. 자, 그만큼 이제 처음에 접하는 오페라가 참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오페라 보러 갔는데 그 작품이 정말 재미가 없으면 두 번 다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오페라도 사실 따로 있고요. 또 우리가 오페라를 접하기 위해서는 그 오페라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를 먼저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오페라에서 나오는 노래를 아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리아 하나쯤은 알고 가야 내가 중간에 이거 내가 아는 음악이야 이러면서 이걸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앞뒤의 내용이 이렇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노래들만은 부족해요. 중간에 이 노래와 노래를 연결시켜주는 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대사조차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은 아니었고, 마치 랩을 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음정이 좀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럼 사랑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소위 레치타티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오페라는 아리아와 중간에 사이사이에 있는 레치타티보를 부르게 되죠. 바로크 시대에 아주 유명한 오페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리날도라는 작품입니다. 핸델의 리날도. 이 핸델이라는 작곡가는 원래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를 하게 됩니다. 가서 오페라를 많이 써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발표를 하는데도 이탈리아어로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서민들이 이걸 다 이탈리아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모국어는 영어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국어를 하면서 이탈리아 오페라를 봅니까? 가사집을 보고 봤답니다. 가사집을. 이게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책 보면서 어떻게 음악을 감상하죠? 여러분, 이 바로크 시대 오페라는요, 이 하나의 아리아에 가사가 많지가 않아요. 한 문장 정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걸 딱 보면서 이런 내용이네, 그냥 음악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오페라도 충분히 음악을 느끼면서 감상할 수가 있던 거죠. 특히 여러분이 핸델의 리날도는요,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페라인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바로 날 울게 하소서. 들어보시죠.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기독교 군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라산의 군대는 자기들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 십자군대의 유명한 장군의 여자친구를 납치를 해옵니다. 알미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렇게 적군의 군대에 잡혀간 상태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잡고 있는 적군의 왕은 울지 마십시오. 당신 우니까 내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이 적군을 배반하고 나에게 사랑을 바친다면 제가 당신을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저는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저를 혼자 울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노래를 여기서 부르게 됩니다. 날 울게 하소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이기 때문에 리날도라는 오페라가 생소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 오페라를 직접 보게 되면 이 음악을 기다리게 되죠. 전쟁의 이야기, 그 상황에서 마법이 활개를 치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중간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바로크 오페라의 아주 유명한 리날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오페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전파 시대가 시작되면서 핸델의 그런 명성을 잇는 오페라 작곡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모차르트였습니다. 모차르트는요, 35살까지 살았지만 굉장히 짧은 인생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오페라를 썼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탈리아 오페라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모차르트 자신도 이탈리아어로 굉장히 많은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오페라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몇 개를 쓰게 돼요. 징슈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징슈필은요, 여러분 독일식 마당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극을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연극을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걸 가벼운 오페라 장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독일의 징슈필이 그런 거였습니다. 모차르트가 마지막 남겼던 오페라는 바로 징슈필이었습니다. 마스피리, 밤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여왕이 자기의 딸이 납치가 되자 그 납치된 딸을 새롭게 만난 왕자에게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오페라였어요. 마스피를 쥐어주면서 이 마스피리로 당신이 용감하게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문제는 밤의 여왕이 거짓말장이었죠. 이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딸을 납치해간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밤의 여왕이 굉장히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혀간 딸한테 가서 협박을 합니다. 딸아, 지금 너 옆에 있는, 너를 보고 있는 그 자라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라. 나 대신에 복수를 해라. 칼을 쥐어주면서 정말 살벌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오페라 중에서요, 이렇게 살벌한 가사가 없어요. 너가 만약에 나 대신에 복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하늘에 맺어진 인연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런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명 밤의 여왕의 아리아. 여러분 들어보시죠. 네, 저 꼭대기의 음은 아무나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 오페라 가수들 중에서 소위 콜로라투라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높은 음역에서 기교를 부리는 그런 소프라노만 가능한 그런 노래가 밤의 여왕의 아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직후에 나왔던 베토벤이 있습니다. 음악의 역사가 베토벤 이전과 베토벤 이후로 나뉘잖아요. 그 정도로 이분이 어마어마한 음악을 썼고 기악 음악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도 오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딱 하나만 썼습니다. 그것도 고치고 써서 이 하나의 오페라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름은 피델리오라는 오페라인데요. 곡 전체가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두운 내용이에요. 부인이 억울하게 잡혀간 남편, 이 남편을 찾기 위해서 감옥 안에 침투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남자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가서 이 사랑으로서, 용기로서 남편을 구해온다는 굉장히 숭고한 이야기. 인기가 없어요, 이 오페라가. 여러분, 오페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요, 피델리오 잘 안 보러 가세요. 네, 솔직히 말하자고요, 우리.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이 베토벤의 피델리오는 걸작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유행하던 오페라들처럼 성악가들의 기교가 과시는 오페라가 아니에요. 연주자들의 기교가 오히려 더 현란합니다. 한 곡 한 곡 정말 주옥 같습니다. 단지 노래가 도드라지지 않을 뿐.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전체 분위기가 교도소 안에서 억울한 사람을 탈출시키는 바로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요. 굉장히 숭고한 이야기였지만 당시에는 성악가들의 기교도 두드러지지 않았고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고 라고 해서 실패를 했던 그런 오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악적인 면에서 거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역시 베토벤이다 할 정도의 오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성악가들의 기교가 과시되는 오페라는 어떤 오페라들이냐?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벨칸토라고 하는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벨칸토 오페라 뭐 이렇게도 불러요. 아름다운 노래 뭐 이런 뜻인데요, 벨칸토. 성악가들이 자기의 최고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느린 음악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을 기가 막히게 부르는 정말 최고의 성악가들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벨칸토 오페라 역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벌어졌고요. 로시니라는 작곡가, 도니제티, 벨리니 이런 사람들이 이 벨칸토 오페라의 대표 작곡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 로시니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코미디 오페라, 오페라 부파라고 합니다. 그런 오페라 부파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죠. 세비야의 발사. 이 세비야의 발사는 누구나 음악만 들어봐도 아, 이게 세비야의 발사에 나온 노래야 할 정도로 누구나 들어본 음악이 나와요. 바리톤의 아주 대표적인 아리아, 나는 이 거리의 만물 박사, 들어보시죠. 피가로라고 하는 이 발사가 광장에 등장해서 나는 머리를 너무 잘 갖기 때문에, 그 외에도 난 너무 재주가 많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원하지. 이쪽에서도 피가로, 저쪽에서도 피가로, 다 나만 찾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자랑에 아주 심취가 되어 있는 그런 아리아예요. 얼마나 이 재밌는 코미디 오페라가 시작될지 벌써 초반부터 보여줍니다. 중간에 이 피가로라는 단어를 연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한번 들어보시죠. 모두가 피가로만 찾고 있네. 나는야 피가로, 뭐 이런 노래예요. 바로 이 노래가 세비야의 발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차르트의 유명한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가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피가로의 결혼에 나온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의 전편과 속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차르트가요, 그 뒤에 이야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부작으로 되어 있는 연극인데 예전에 누가 첫 번째 얘기를 만든 적이 있었고 모차르트가 요거의 속편으로 피가로의 결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로시니가 다시 이 전편을 리메이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작품의 같은 인물인 거죠. 거기도 피가로가 나와요. 그 피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명한 피가로를 연발하는 노래는 피가로의 결혼이 아니라 로시니가 작곡한 세비야의 발사에 나온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오페라라 이건 거의 요즘에 영화 보는 속도하고도 비슷하게 가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요. 정말 토복절도할 만한 음악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는 그런 오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희곡 오페라의 대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벨칸토 시대의 또 대표적인 작곡가 한 명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니제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니제티. 정말 많은 오페라를 썼고 이분은 코미디뿐만이 아니라 비극도 굉장히 잘 썼고요. 정말 수많은 오페라가 있어요. 작곡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는데 2주 만에 작곡을 한 곡이에요.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상한 약을 사가지고 먹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해서 그냥 술을 산 거였어요. 자기는 그게 사랑의 묘약인 줄 알고 막 벌어지는 코미디 오페라예요. 여기에 그 테너가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페라 이름을 못 들어봤다 해도 이 음악을 들으면 아,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이런 노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들어보시죠.
남몰래 흐르는 눈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음악이 굉장히 슬프기 때문에 아주 슬픈 곡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페라는 코미디 오페라예요. 자기는 약장수한테 속아가고 슬픈 사랑의 묘약이라는 걸 샀습니다. 그걸 자기가 마셨고요. 이걸 마신 사람은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 좋아한대요. 뭐 그런 약인 줄 안 거예요, 본인은.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짝사랑하던 저 여자는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을 거야. 저기 뒤에 가서 창피해서 울고 있을 거야. 내가 너무 좋아서. 이런 가사입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본인은 그게 술인 줄 모르는 거죠. 본인이 약간 지금 취한 상태예요. 취한 상태인데 사랑의 묘약을 자기가 먹은 줄 알고 굉장히 자신 있어 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 하지만 테너는 이 곡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곡이 딱 끝난다면 마음껏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브라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도니제티라는 사람이 정말 또 성악가의 기교를 과시했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어렵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이게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루치아라는 여자분이 주인공인, 자기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배신한 줄 알고 결국 원치 않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못 버티고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기에 소위 광란의 아리아라는 게 등장합니다. 광란의 아리아. 하얀 이 드레스에, 이 소복같이 생긴 이 드레스에 빨간색 피를 묻히고 한 손엔 칼이 쥐어져 있고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터덕터덕 무대 위로 나옵니다. 그 상태로 5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5분을 노래합니다. 넋이 나간 채로 노래를 합니다. 객석을 응시하면서. 무대 뒤쪽에는 이 슬픈 여인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이 하이라이트 핀 조명을 받으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얼이 나간 상태로. 나중에는요, 이게 정말 위쪽으로 올라가서 플룻과 이중창을 하게 되고요. 멜로디가 장조가 됐다가 단조가 됐다가 막 바뀝니다. 그 광란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분이 이 광란 상태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모두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람메르모의 루치아. 이 광란의 아리아는 제오 원소라는 영화에서 SF 영화죠? 제오 원소라는 영화에서 파란색 외계인 디바가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기괴하게 불러요. 아주 기괴하게 부르는데 그게 바로 이 노래예요. 도니제티의 광란의 아리아. 나중에 여러분 이 오페라 보시면요, 반드시 그 장면 정말 감동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소프라노들 기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테너가 또 기교를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연대의 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연대. 연대? 연대 고대할 때 연대 아니고요, 여러분. 연대. 군대의 연대를 얘기합니다. 군대 연대. 이게 이제 도니제티가 프랑스어로 작곡을 했던 오페라인데, 이 한 군부대에 자기들이 딸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딸을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가 이 딸한테 사랑을 바치기 위해서 이 연대에 들어와요. 나는 드디어 군인이 됐어. 나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군인이 됐어. 나는 이제 이 여자의 사랑까지 쟁취할 거야 라고 부르는 굉장히 신나게 노래하는 곡이 있는데, 노래는 신나는데 테너는 신나지 않습니다. 왜? 테너가 정말 불가능하게 가깝다는 음정이 있습니다. 그 음정이 어디냐면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에서 한 옥타브 더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이건요 테너가 거의 이 한음 내기도 힘든 음인데요. 이 노래에 기가 막히게 힘을 쏟아서 노래를 부르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 음이 9번 나옵니다. 노래 하나에. 그 높다고 하는 그 도, 우리가 하이 C라고 하죠. 들어보시죠. 이거예요. 계속 나와요. 중간에 막 다른 노래 하죠. 뒤에 아주 여러 번 기다립니다. 이 하이 C가. 네. 이 노래 정말 기립박수 나옵니다. 이 노래 끝나자마자 기립박수 나와요. 그때 우리가 브라보 하는 거죠. 테너니까 브라보 하는 거죠. 이 노래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가 이 노래로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파바로티 말년엔 이걸 실패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음이고요. 도니제티의 연대의 딸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의 코미디 오페라지만 여기에 엄청난 바로 이 음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벨칸토 오페라의 벨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벨리니. 로시니는 굉장히 길게 살았고요. 그 사이에 도니제티가 또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요, 벨리니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33살의 여자래요. 몸에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시니나 도니제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야, 도니제티는 나랑 경쟁이 안 되시는 분이구나, 그런 거 좀 알았대요. 그래서 도니제티가 쓰지 않았던 그런 장르에서 몇 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거의 최고의 오페라 몇 개를 남깁니다. 오페라가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의 그 노르마라는 작품, 노르마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희생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드루이드교라고 들어보셨죠? 드루이드교.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옛날에 그 자연 신을 섬겼던 토속 신앙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드루이드교 막 이러면 막 그 사슴뿔 같은 거 막 달고 살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좀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보면 약간 이교도인 거예요. 로마가 그 드루이드교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이드교 집단에서 야, 로마가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자.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야, 우리의 여사제 노르마, 저 노르마한테 부탁해서 이 신탁을 얻게 하자. 신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니까 이 여사제가 나옵니다. 드루이드교의 여사제죠. 이 여사제가 아주 멋진 노래를 부르면서 신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정결한 여신이여,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그 노래가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전설적인 여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의 거의 대표곡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어요. 음악을 들으시면 제목을 모르셨던 분들도 아, 이 음악이구나 하실 거예요. 까스타 디바 들어보시죠. 숭고한 음악의 극치입니다. 여신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로마가 우리의 적이긴 하지만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흥분했나 봐. 전쟁하면 안 되겠어. 이 노르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적군, 로마군의 장교와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그와의 사이에서 애까지 있습니다. 숨겨놨습니다, 그 아이를. 그런 로마군과 전쟁을 할 수 없었죠. 그 노르마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부여사제가 있습니다. 그 부여사제가 언니, 저 말 못할 비밀이 있어요.
저도 사자인데요. 저 사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 아니, 자기도 사자인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연애를 했었고 아이까지 있으니까. 그래? 나한테 말해. 난 괜찮아. 로마 장군이에요. 뭐라고? 적군의 남자를 좋아한다고? 누군데? 이름을 말했더니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와 아이까지 있는 그 남자. 지금 배신하고 다른 여자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이 모두 잡혀온 상태에서 이 노르마는 결정합니다. 평화는 취소입니다. 전쟁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처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페라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뭐 하는 거지 지금? 화형에 처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 배신자는 바로 접니다. 라고 하고 불 속에 몸을 던지면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노르마예요. 자, 이제 벨칸토 시대는요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완성했던 사람이 바로 베르디입니다. 오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리골레토 중에서 여자의 마음 들어보시죠. 여자의 마음은 깃털과 같아서, 갈대 아니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갈대라고 의역을 했던 거예요. 깃털과 같아서 잘 흔들리기 때문에 바람둥이인 나는 어떤 여자들도 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람둥이가 여자를 유혹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악당이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이 악당을 죽이기 위해서 청부업자를 고용했던 리골레토라고 하는 광대. 나중에 그 청부업자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내 딸을 죽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열하면서 끝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 악당을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무대 뒤에서 이 여자의 마음이 또 나와요. 뭐지? 가만히 있어봐. 이 노래는 그 악당이 부른 노래인데? 그럼 이 죽어있는 사람은 누구야? 열어봤더니 자기 딸인 거죠. 그렇게 해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정말 최고의 비극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페라의 왕 베르디가 비극을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정말 슬픈 노래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나는 노래 따로 있죠. 대장간의 합창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가 작곡한 리골레토 바흐르 다음 오페라였던 Il Trovatore. 집시들이 산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숨어서 남자들이 이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노래가 나올 때는 그 모루 소리도 막 나요. 음반 들어도 그렇게 나옵니다. 막 이걸 다 막 두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남성 합창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곡이고요. 대장간의 합창. 그래서 앤빌 코러스라고도 부릅니다. 중간에 오케스트라도 굉장히 신나고요. 상당히 복잡한 음모와 반전과 오해가 담겨있는, 마지막에 굉장히 잔인한 결말이 나오는 그런 오페라라서 제가 오늘 내용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용은 절대 스포일러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막 충격받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아니, 저 조윤범 씨는 무슨 오페라에서 무슨 충격을 받고, 아니 진짜 충격 받으신다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의 반전이 들어있는 오페라니까 나중에 이것은 꼭 여러분 작품으로 보십시오. 내용 절대 모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베르디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행진곡, 어느 오페라의? 아이다에. 들어보시죠. 트럼펫 솔로가 아주 기가 막히죠? 이집트의 장군이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거기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들이 막 도착을 하죠.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들이 도착하는 행진 장면에 나오는 연주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오페라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은 장면인데 나중에 무슨 합창이 나오긴 합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은 이 연주곡에서 막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는, 바로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지, 이런 겁니다. 큰 무대 세트로도 유명한 아이다. 하지만 내용은 매우 슬프다. 매우 슬프다.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이 장군이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 조국을 배신했다는 누명을 쓰고 마지막에 돌무덤에 들어갑니다. 산채로. 이 동굴 안에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기를 사랑했던 아이다가 들어옵니다. 에티오피아의 공주였지만 이집트로 끌려와서 이집트 장군을 사랑하게 된 아이다.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 돌무덤에 숨어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마지막 생을 끝내려고 온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 빛이 새어나고 있어요. 무덤이 열리나 봐요.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죽어가면서 끝나는 오페라 아이다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작품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말 마지막에 엉엉 웁니다. 여러분, 오페라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경험 정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초기 바로크 시대 오페라부터 벨칸토 시대, 베르디의 오페라까지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의 오페라, 더 웅장해지고 더 매력적으로 더 현대화된 그런 오페라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